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됐어요. 저는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냄새균이라고 봐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대학생 옆에 내가 앉았어요. 그럼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예쁜 대학생들 옆에 앉았다는 게 참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이 나빴어요. 턱에 염증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핏자국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냄새가 몹시 나요. 그리고 옆에 또 남자가 하나 앉아는 담뱃내가 또 그렇게 숨쉴 정마다 나오더라고요. 이 냄새가 나는 사람은요, 냄새균이 있습니다. 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연금의 의학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고혈압 환자, 당뇨감, 합병증 가는 사람 냄새가 코가 찔러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한 분은 대학생 부부가 찾아왔는데 삼성에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을 맞을 참이에요. 왜? 간염 치수가 높으니까. 간염 치수가 GPT, GOT가 많은 치수가 한 180, 헛80, 100 이렇게 되는 사람은 냄새가 몹시 납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을 병원에 가서 적혈구를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요. 적혈구를 사진을 찍어 와요. 내 몸속에 적혈구를 종이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녹음 테이프에다가 텔레비에다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크게 보여요. 적혈구 수치를 보려고 적혈구가 정상인가 아닌가 보려고요. 조사를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러면요. 냄새 나는 사람의 적혈구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여기 칠판에 비워드릴게요. 우리 적혈구는요. 레드 브라드 컬프솔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포도알맹이처럼 원판형으로 생겼는데 요 속에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뽑힌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헤모글로빈이 파괴된 사람은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 이것이 동맥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산소를 잔뜩 흡수하고 있어요. 우리 코 속에요. 이 산소를 흡수하면 이 헤모글로빈이 체액 속에 있다가 탁 산소를 흡수해 버려가지고 이것이 폐에 갖다 주고 폐에서 온몸에 날라져 주거든요. 산소를. 근데 정맥에서는 이 헤모글로빈이 뭘 흡수를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서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 사람은 절대로 냄새가 안 나요. 혈액 속에 무기질을 먹고, 그러면 혈액 속에 무기질, 다시 말하면 염분, 다시 말하자면 저염고미, 이 성분이 일정 0%가 이 헤모글로빈 속, 다시 적혈구 속에 일정 0%가 있을 때는 이게 정상이고 0.5%만 되면 이 헤모글로빈, 다시 말하면 적혈구가 우리가 포도를 먹고 알맹이 껍질을 뱉어놓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죠? 껍질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도 없고 이 적혈구가 파괴된 상태, 다시 나쁜 말로 하면 괴사 상태, 쉬운 말로 하면 죽었다. 냄새 나는 사람은 적혈구가 전부 수치가 줄어들고 죽었다. 그러면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5마리, 10마리, 20마리, 1000개, 2개 이렇게 붙어서 떠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염 있는 사람, 자궁에 염증이 있는 사람, 뇌졸중이 약간 있는 사람, 심장병 있는 사람, 우리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 사람은 전부 냄새가 이게 서로 10개, 20개 붙으면 냄새가 나죠. 저희들께 붙죠. 기능을 잃었으니까 붙어가지고 여기서 연기나. 연기나면 여기서 염증이. 적혈구의 세균과 함께 살아. 이런 사람이 냄새 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은 아주 큰 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예요. 그래. 노폐물을 영양분을 날라줘요, 못 날라줘요? 신진대사가 불통되죠. 그러면 작은 우리가 대동맥이 있고 소동맥 있고 거미줄 동맥이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거미줄 같은 그런 핏줄은 전부 괴사를 해요. 연기가. 그러니까 전부 죽죠. 그러면 피순환이 돼요. 간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간은 우리가 볼 땐 아주 적은 머리카락 같은 그런 핏줄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신장세포도 그렇고요. 뇌세포도 그렇고요. 여기 물질이 영양물질이 들어가요. 또 노폐물이 먹고 난 찌꺼기가 나와요. 신진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그리고요, 비만 환자 있죠. 비만 환자가 냄새가 몹시 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뭐가 생겨? 세균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아들이 독자인데 외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옷을 빨래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요. 야, 난닝구와 팬티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야, 얘가 냄새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나? 너 야야 이리 와봐 그랬더니 아유 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대요. 암모니아 가스는 냄새가 독하죠. 그러더니 방귀가 악취가 나온다네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빈혈이 생겨요.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럼 영양 대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왜 그만두냐 하니까 위 속에 누룩이 2개 생겼대요. 그리고 대장에는 용종이 생기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잘못하면 위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직장을 이제 수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냄새 때문에 온 병이죠. 위 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안 되면 결국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오면 염증이 찾아, 위염이 찾아오니까 위산이 어디로 가? 밑으로 12장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어디로 가요? 식도로 올라가서 입으로 냄새가 나죠. 이게 냄새는 그래서 이 냄새가 무록을 만들고 위를 절단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는 우리 몸속에서 큰 병을 일으킨다. 냄새가 난 지 5년 이상만 되면 혈액, 어느 간 기관, 위 기관이 썩는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는 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약을 먹다 보면 내성균이 생기죠. 내성균은 암을 만들어내죠. 이래서 큰 질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 변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을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건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다 99% 이상이 질병을 가져온다. 단명하게 된다. 오래 못 산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생식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어요. 그렇죠? 생식이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건 생식이 한물 같죠? 그러면 생식이 오늘날 30%밖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70%가 어떻게 돼요? 70%가 비만을 만들어 삶에 축적돼요. 소화 안 된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만 환자가 되고요. 그러면 또 70%가 소화 안 되죠. 또 수신령 빼빼 많은 사람이 생식을 하면 30%가 소화, 70%가 宿변이 쌓여요. 빼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냄새가 나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냄새가 나면은 결국 대장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 대장 속에서 균이 그냥 병을 일으키는 균이 번식하면서 독식가스 이런 걸 내놓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것이 다시 대장에서 그 독식가스, 암모니아가스 재흡수되니까 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간염이 오는 거예요. 그래 대학생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삼성에 시험 친 사람을 그 간에 그 바이러스균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낀 게 GTP-GOT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염곰이 있어요. 무기질. 그거를 엿기름 속에 이제 엿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타가지고 새끼를 먹고 그러면 그 무기질이요. 미네랄이 간 속에 들어가서 그 간염 바이러스를 죽여요. 죽이진 못해도 이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그 속에 이제 낀 유해 물질, 나쁜 물질, 독식 가스 이런 거를 전부 이 미네랄은요. 여러분이 미네랄이라는 건 뭐냐?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뭐를? 가스, 독식 가스 같은 걸 흡수하고 간이 이제 신진대사가 불통이면 여기 흡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 다시 들어와서 미네랄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해주고 또 해독해주고 이러한 작용을 그러니까 큰 물질을 적은 물질로 분해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간 지수가 20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삼성에 갖다가 제출해 주니까 삼성에서 합격! 그래 그 두 부부가 합격을 해서 이제 삼성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끔 우리 몸속에 냄새 나는 거는 암까지 만들어내고 이것이 들어가니까 냄새균이 없어지니까 미네랄이 들어가면 냄새균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간도 정상화되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냄새, 이 냄새가 우리 몸속에 큰 병을 일으킨다는 거 다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냄새가 뼈로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뼈 속에 있는 미네랄이 다 소비되면서 척추염증, 골염증 또는 척추충만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못 만들어내죠. 결국은 골다공증이 온다. 여러분 눈이 가려운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가려운 사람은 뭐예요? 포도상균이 침범했다는 거죠. 그 병균을 일으키는 균이 와요. 그러면 결국은 백내장 수술, 녹내장 병을 일으킨다. 눈이 어둡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망막세포가 괴사를 당한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뇌에 이 냄새가 침입하면 알츠하이머병이 온다는 거. 또 우리 혈액에 이 냄새가 침입하면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가지고 혈관이 터진다는 거. 협심증이 온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비타미네랄 정제, 미네랄 정제 아니면 뭐예요? 저염고미 농도 이런 거를 많이 먹어주는 사람은 냄새에서 해방되겠죠. 그는 큰 병을 해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세짜리가 어머니 유전으로 태우고 나서 제왕절개하고 태어난 변의 냄새가 몹시 나요. 그러더니 감기가 차려들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기가 낫지 않는 애들은 전부 냄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요. 그럼 내성균이 생기면 폐가 절단하게 돼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들의 암모니아가스 제거할 수 있는 무기질만 몇 숟갈만 먹여보세요. 그냥 폐병 같은 거 그냥 변이 그냥 악취나는 게 나와버리고 깨끗이 감기 같은 게 해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린애들은 초유를 먹이기 전에 미네랄을 딱 한 숟갈만 먹여놓으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맹물에다가 5, 6방울만 타서 먹여놓으면요. 종이컵으로 태변이요. 2컵, 3컵 나옵니다. 이래서 태변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변이 축적병을 뽑아주면 아토피 같은 이런 질병이 절대 안 옵니다. 아토피도 냄새에서 오는 것이다. 악취 냄새에서 오는 미네랄 결핍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들어를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